좋아요와 구독 눌렀냐? 가서 검색한다. 좋아요와 구독 안 되어 있는 새끼들 다 뒤진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요.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될 때 위치 에너지의 비율, 운동 에너지의 비율,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가지고 속력비도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세령아,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 아니면 보존되지 않을 때도 있니? 그 마찰이랑 중력, 탄성력 없을 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보존돼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멋진 말로 보존력 세 가지만 있어. 그 보존력에 뭐 있었어? 머리에서 끄집어내. 그쵸? 중력만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또 탄성력만 받아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하나 더. 전기력만 받아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힘을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그때부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이 세 가지 힘을 뺀 나머지 힘을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공기저항, 마찰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력, 자기력, 그리고 사람이 주는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이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라는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되냐고? 이 보존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만 보존된다고. 그럼 나 물어볼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되니 안 되니? 얘는 항상 보존돼. 됐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거야. 예외 없어. 우주에 가도 보존돼. 됐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만 그중 일부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나중에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어른들이요.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아껴 쓰래. 어차피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아껴 쓸까요? 그쵸. 실제로 에너지 중에서 인간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꾸 쓰다 보면 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힘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 되게 황당해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냐면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일정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 근데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고등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해. 고등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용어 대신에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근데 너네 영어 좀 하니까 말해봐. 포텐셜이 무슨 뜻이야? 잠재. 됐어.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잠재된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만들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힘이 바로 이 세 가지야. 그래서 그중 우리는 위치 에너지 중에서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탄성력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전기력이 만든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반드시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력이 모두 다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얘네들이 바로 보존력이다. 그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학 파트에서 2권에서 배울 거라서 우리는 지금 역학에서 얘를 안 해요. 역학에서 하는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중력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첫 번째, 중력, 우리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고등학교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체가 기준면에 있어. 자, 위치 에너지는 모든 물체가 갖는 게 아니고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얘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자기야? 이거 위치 에너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기준면을 만약에 칠판 턱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위치 에너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기준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근데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얘 위치 에너지 있니 없니? 있죠.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릴 겁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힘을 줘야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힘, 내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만큼의 힘을 줘야 최소한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를 얼마만큼 끌고 올라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해야 한 일이죠. 저는 H만큼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사람이 해준 일은 mgh야.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해주면 그 일을 누가 받아? A라는 물체가 받아. 자, 그럼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깁니다. 됐어? 이때 생긴 에너지가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야?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을 그대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h. 예를 들어 1kg짜리 물체를 10m 높이 위로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높이에서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기준면은 얘예요. 그랬을 때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는 100줄의 위치 에너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물체를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서 내가 해준 일만큼 물체는 위치 에너지 가져요.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h예요.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구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구할 건데 그거 구하기 전에요. 우리는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로 전환되는지 너네 알아. 저번 주에 했던 거 한 번만 반복하자. 여기 바닥으로부터 20m 높이에 질량이 M인 물체인 A가 있어. 그래서 얘를 손을 놓으면 얘는 자유낙하에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 그랬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 됐어. 이 지점에 왔을 때 얘 속력 얼마니? 요런 거 묻잖아. 되겠어? 그러면 최고 높이를 가라고 하고 바닥을 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가에서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 중에서 얘 위치 에너지는 mg 20만큼이지. 근데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 그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20만큼일 거야. 자,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이 떨어지니 바닥에 다 닿았을 때
다지점에 오는 순간에 얘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mg20이지만 이때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됐어 왔으니까 0이야. 그러면 이 순간 운동 에너지가 얼마? mg20이라는 크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 맞아? 그러면 이 순간의 속력이 얼마니? mg20의 크기를 만드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때 속력 v 값이 얼마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량은 약분하시면 실제로 v 값이 루트 2g h h는 낙하거리입니다. 됐어? 이걸로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 이때 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한 거리가 20m라고 치자. 그러면 20m 낙하했을 때 이물체의 속력은요? 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얘 속력 얼마 됩니까? 20이 돼요. 라는 얘기 하는 거야.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체가 낙하했을 때 그 낙하한 거리에 따라서 속력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낙하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이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라고 놓고 속력 구할 수 있어. 됐지? 이건 내가 해줬으니 이제 너네는 이거 해. 그러면 20m 높이에서 가지고 있다가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위에서부터 5m 떨어져서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떠 있는 이 순간을 달아고 할 때 그러면 달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니? 계산.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계산하십시오. 주한아 구했어? 얼마? 10m/s. 자, 주한이는 10이랍니다. 자, 그럼 10이 맞는지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유라 10 맞아? 그래서 못 구했어. 아직 못 구했어? 현성아 구했냐? 얼마? 그 G가 10이면 10m/s. 얼마가 얼마면? 그러니까 중력 상수가 10이라는. 중력상수 10이에요. 그럼 10m/s. 10이에요. 자, 그럼 10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중간에 가와 나 사이에 다지점을 지나도 여전히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mg 20만큼 있어야 정상이야. 자, 그랬을 때 이물체가요 바닥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가 15m니까 위치 에너지는 mg 15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냐면 낙하한 거리 mg 5m만큼이어야 mg 20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속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 mg5와 같은 속력이요 2분의 1 mv 제곱에서 예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날리시면 이때 속력은 항상 루트 2g 최고점으로부터 낙하한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거리 5m니까 그래서 이때 속력은 1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돼.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부터 쭉 나온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가 낙하하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든 그 지점에서의 속력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 이때 속력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 중에서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도 있지만 사실은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얼마만큼의 속력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요. 자, 그 중에서 탄성력이라는 걸 갖는 대표적인 게 용수철인데요. 자, 이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답니다. 1kg라는 10N짜리 물체를 매달게요. 그랬더니 이 물체가 잡아당기는 만큼 용수철이 늘어나다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만들어지는 순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멈추겠죠. 합력이 0이니까. 그랬을 때 얘가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면 10cm 늘어났다고 치자. 이 용수철이. 그러면 이 용수철에 10N이 아니고 20N짜리를 매달면 몇 cm 늘어나냐? 그걸 매달아 봤더니 10cm가 아니고 20cm 늘어나요. 30N짜리 매달면 30cm 늘어납니다. 왜요? 힘의 크기가 2배 커지면 늘어난 길이도 정확하게 2배. 힘의 크기가 3배 커지면 늘어난 길이도 정확하게 3배 길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용수철을 저울로 만들어 우리가 힘의 크기를 측정하잖아. 그랬을 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그 탄성력과 그 힘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는 정비례 관계를 갖는 게 용수철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10N의 힘을 받으면 그때 10cm가 늘어나, 20N의 힘을 받으면 20cm 늘어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수철에 이름 모를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30cm 늘어나? 그러면 그 물체는 30N이겠구나 라는 걸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 자, 그러면 모든 용수철은 그럼 30N을 매달면 30cm 늘어나나? 그건 아니에요. 그 옆에 또 다른 용수철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용수철은요, 열나 두꺼워. 엄청 두꺼워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10N짜리 물체 똑같은 애를 매달았더니 얘는 겨우 2cm밖에 안 늘어나. 이런 용수철도 있죠. 하지만 이 용수철에도 10N보다 2배 무거운 2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도 2배 커져서 4cm 늘어나는 건 맞아. 되겠어? 30N짜리 물체를 매달면 처음보다 늘어난 길이가 3배 커져서 6cm 늘어나는 건 맞아. 비례관계가 있는 건 맞지만 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고 해서 모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야. 오? 그러면 용수철마다 힘을 줬을 때 늘어난 길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이런 볼펜 같은 거 안에 용수철 들어있는 거 알죠? 얘네들은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샤프를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빠 자동차 의자에도 용수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앉으면 쑥 가라앉죠. 근데 그 자동차에 있는 용수철은 이렇게 잘 늘어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앉으면 의자가 아예 땅바닥에 붙어버려. 그럼 자동차가 가면 땅바닥이 도로에 끌리니까 불나.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에 있는 의자에 있는 용수철은 잘 늘어나지 않는 단단한 용수철을 넣어야만. 그래서 땅바닥에 끌리지 않아. 그래서 용수철마다 용도에 맞는 단단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용수철을 우리 소비자가 선택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자, 사람들한테 이 용수철은 얼마나 잘 늘어나는 용수철인지를 그래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용수철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용수철 상수라는 상수값을 만듭니다. 이 K라는 아이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 또는 같은 말로 탄성계수라고 불러. 다 같은 말이야. 그걸 우리는 K라는 기호로 써. 그러면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만들어주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요. A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10N이라는 힘을 주니까 10cm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N의 힘이 필요해? 2N이야. 됐어? 지금보다 길이가 10배 늘어나야 되니까 힘도 비례하니까 힘도 똑같이 10배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1m 늘어나기 위해서 100N의 힘이 필요해. 그러니 이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1m 늘어나기 위해서 100N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에요. 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B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도 만들어 볼게요. B라는 용수철은 똑같이 10N의 힘을 주면 겨우 2cm 늘어나잖아. 생각했냐? 그러면 얘도 똑같이 1m 늘어나고 싶어. 몇 배 길어져야 되니? 50배 길어져야지. 그러면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몇 배 커져야 되니? 50배 큰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는 용수철 상수가 얼마야? 500N이라고요. 됐어? 그래서 B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500Nm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라는 용수철의 상수와 비교해보세요. A 용수철 상수는 100인데 B 용수철 상수는 500으로 이쪽 상수가 훨씬 더 크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각각의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에다가 어떤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바로 그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의 크기, 다시 말해서 물체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됩니다. 되겠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름 모를 어떤 애를 매달았는데 10cm 늘어났다 그랬잖아. 그러니 A는 용수철 상수가 100이에요. 그 100이라는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있는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어? 늘어난 길이 x 10cm 이렇게 쓰는 순간 넌 병신되는 거야. 왜? 얘는 길이 단위가 미터인데 얘 센티미터로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래서 상수에 있는 단위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0cm가 아니고 0.1m 늘어났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이때 작용한 힘이 10N이 매달렸구나. 이거 계산되는 거야. 되겠어? 똑같이 B라는 용수철도요. 용수철 상수가 500인데 이름 모를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2cm 늘어났잖아. 그러면 늘어난 길이 0.02m를 곱하시면 이때 작용한 힘이 10N이라는 거 계산되죠.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겁니다. F는 KX로 계산합니다. 됐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고등학교 때 계산합니다. F는 KX. 용수철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하시면 그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겠어? 되겠어? 된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를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요? 내가 너네 첫날 만나서 모든 그래프에는 기울기와 면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이과 상위권이야 라고 얘기했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찾으십시오. 탄성들기. 맞습니다.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X축은 변형된 길이고 Y축은 KX니까 약분해보시면 기울기는 그래서 바로 용수철 상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부터 용수철 상수였던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한 단계만 더 나가?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뭘까요? 몰라? 뭐야? 힘의 크기는 Y축인데?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까요? 뭐요? 맞습니다. 면적은 언제나 x축과 y축의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y축은 힘이고요. x축은 그 힘으로 잡아당겨서 밀고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일을 나타내. 그래서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면 그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물체가 한 일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그 일을 용수철은 뭐하니? 받아. 됐죠? 일을 받은 만큼 용수철은 뭐가 생기겠니? 에너지. 그래서 사실은 이 넓이가 그 순간 용수철이 갖게 된 바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이 일입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인데 만들어 볼래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만들어 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블럭 뭡니까? x 곱하기 kx죠. 그러니까 뭡니까? kx 제곱. 이게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또는 탄성력을 그냥 F로 쓰고 싶으면 2분의 1 fx로 계산하면 되죠. 그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씁니다. 2분의 1 kx 제곱.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포텐셜 에너지 두 개 있습니다. 중력이 만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하고요.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 두 개 있습니다. 용수철이 그 순간 갖는 힘, 탄성력 구하는 식. F는 kx. 그리고 그 순간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구별해서 외우세요. 힘, 에너지. 됐죠? 이렇게 용수철에서 생기는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을 머릿속에 넣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용수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수철이 이런 식으로 수평면에 놓여 있어요. 이 용수철이 어떤 힘도 받지 않고 원래 길이가 있었던 위치가 옵니다. 거기에 마찰이 없는 곳에 질량이 m인 물체를 그냥 올려놓은 거야. 다. 그럼 얘는 변형이 안 됐으니까 어떤 에너지도 없어. 그랬다가 내가 이 물체를 이용해서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얘가 이만큼 늘어나게 할 거야. 얼마만큼? x만큼 늘어나서 여기 있게 할 거야. 이 위치를 우리는 A라고 하죠. 그러면 용수철을 이만큼 잡아당겨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더하는 겁니다. 이때는 위치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2분의 1 kx 제곱만큼. 이 용수철의 상수 k 값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그럼 운동 에너지는요?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찰이 없는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만큼 있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A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됐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얘가 훅 끌려갈 거잖아.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점점 줄다가 원래 위치로 오면 원래 위치인 5점에 오면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2분의 1 kx 제곱을 가져야 되는데 탄성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 왜?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그 모든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 늘어나기 전 원래 위치를 멋진 말로 평형점 이렇게 볼게요. 평형점 위치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이때 얘가 갖는 탄성 에너지의 크기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순간 속력이 얼마니? 이 순간 속력이 얼마니? 이 크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데 이 순간의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v 값 구하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거 날리시면 이 순간 물체가 갖는 속력이 루트 m분의 k x만큼 가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마치 저 위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것처럼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원래 위치로 훅 하고 돌아갈 때 그때 속력이 얼마니?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가능하죠?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서 실제로 탄성 계수가 200이야. 늘어난 길이가 10cm였어. 제자리로 돌아오면 속력 얼마야? 이런 거 묻잖아. 그러면 이때 속력은 물체의 질량이 2kg짜리라고 치자. 그러면 2분의 탄성 계수는 200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0.1m.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속력 얼마? 1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수준을 높이면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속력이 이건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간쯤 왔을 때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B라고 하죠. B 위치에 왔어요. 전체 늘어난 길이가 X였는데 그 길이의 절반쯤 돌아왔을 때 이때 됐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하십시오.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 절반쯤 돌아갔을 때 이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맞는지를 점검해보시면 돼요. 몇 대면?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 몇 대면? 1대 3입니다. 자, 볼래요? 자, 이 중간쯤 왔을 때 B의 위치에 왔어요.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됩니다. 근데 절반만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이에요. 그러니 이거 계산하면 탄성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8분의 1 kx 제곱이 된다 납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x 제곱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겠구나. 그러니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구나. 와! 나는 절반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1일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네. 아닙니다. 되겠어? 1대 3 나옵니다. 이게 수능에서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그 다음 그러면 어쨌든 간에 탄성 에너지가 손을 놓으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속력이 열나 빠르군요. 엄청 빨라.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평형점에 왔을 때 속력이 엄청 빠릅니다. 최대입니다. 그럼 멈출까? 멈출까? 내가 이거 10cm 잡아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탄성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평형점에 오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데 속도가 제일 빠른데 여기 오자마자 용수철 멈추니 안 멈추니? 안 멈춰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 관성으로 쭉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평형점에 돌아와도 안 멈추고 그대로 가서 용수철을 거꾸로 압축시킵니다. 되겠어요? 압축시키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까지 갈까? 생각해. 이거 10cm 잡아당겼다가 손을 놨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속력이 너무 빨라. 운동 가성 때문에 못 멈춰. 그래서 쭉 갈 거야. 언제까지만? 속력이 0 될 때까지 가죠. 어? 그럼 속력이 0 되면 운동 에너지가 또 없어졌네? 그 에너지가 다시 뭘로 바뀌고 있어? 탄성 에너지. 맞아. 압축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에너지로 그대로 바뀔 때까지 가? 그러면 여기서 받는 탄성 에너지는 10cm 늘어났을 때의 탄성 에너지가 제자리로 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똑같은 크기의 탄성 에너지를 만들려면 요번에는 압축된 길이가 다시 얼마야 되니? 10cm여야죠. 그래서 X만큼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평형점으로 돌아가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편 X만큼 압축할 때까지 가고 마찰이 없으면 이걸 무한반복합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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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거 무한반복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는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단진동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구하는 연습도 할 건데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됐어? 그래서 이런 운동한다. 이런 운동한다. 그래서 이 용수철에서요. 양 끝단이요. 용수철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원래 위치를 O, 최대한 길게 잡아당겼을 때를 A, 반대편에 압축됐을 때를 B, 그랬을 때 이 길이는 X, X로 같아야 돼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물체 M이라는 물체의 속력을 보면 양 끝단에서 속력은 0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속력이 최대인 곳은 O지점입니다. 여기가 속력이 최대죠. 속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요. 양 끝단에는 0입니다. O지점이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야. 근데 이 운동 에너지 어디서 왔어? 양 끝단의 탄성 에너지가 변한 거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이 어디야? 양 끝단이야. 가운데는 모든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가운데는 없어.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얼마만큼의 속력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걸 중심으로 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 과정을 중심으로 묻는다. 되겠어? 하겠어? 탄성 에너지도 중력 위치 에너지도 다 위치 에너지야. 되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요. 선생님이랑 문제를 몇 개를 연습하죠. 연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어온 것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탄성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하이탑에 있는 모든 문제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예명어리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105페이지. 105페이지 오셨어요? 거기 대놓고 용수철이 10번, 11번에 보이는 거 아세요? 그 중에서 10번, 11번을 할 건데 10번은 좀 그런데 11번도 좀 그래. 자, 일단 10번 해봐. 10번 해봐. 우린 용수철을 이렇게 뉘어놨잖아. 이거 세워놓으면 약간 얘기가 좀 달라져. 해봐.
내일부터 엄청 추워질 때. 내일부터 절대 반바지 금지야. 내일부터 꽃샘 추위가 엄청 한파가 몰아닥친대요. 자, 선생님이요 10번 한번 풀어봐 줄게요. 아직 10번 푸시느냐고 11번은 보지도 못했을 건데 10번 먼저 풀어봐 줄게요. 자, 우리는 용수철을 아까 11번 그림처럼 수평으로 놓았었는데 지금은 용수철이 수직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용수철 위에 일정한 높이의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라고 질량을 그냥 줬어요. 1kg이고 그리고 용수철 위쪽에서 물체까지의 높이가 얼마냐면 1m야. 중력가속도를 10으로 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용수철의 용철 상수는 120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줬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요. 저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때 물체가 떨어지면서 용수철을 압축하거든요. 그랬을 때 용수철이 압축된 최고 됐어? 네, 이 길이가 얼마니?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압축된 길이 요만큼, 요거 x가 얼마인지 구해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해가 됐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이 용수철이 최대한 압축된 이 순간에 이 높이를 꼬매가 기준면으로 잡아. 그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용수철이 최대한 압축됐을 때 이 위치를 바로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으로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면 얘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떨어뜨리기 전의 위치 가, 용수철에 닿기 직전의 위치 나, 최대한 압축된 위치 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라고 하던 나이던 다이던 상관없이 얘는 공기 저항 없이 중력과 탄성력만 받기 때문에 이 구간에 모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데요. 그죠?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중력 때문에 생긴 위치 에너지와 용수철 때문에 생긴 탄성 위치 에너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신기하죠? 거기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도 고려하셔야 돼.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죠? 가라고 하는 위치는요. 탄성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없고 중력 위치 에너지만 같습니다. 그 중력 위치 에너지가 기준면으로부터 이만큼 높이에 있죠. 됐어. 그러니 얘는 mg 얼마냐면 m을 1kg로 줬죠.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가 됐어. 1 더하기 x만큼 같습니다. 그러니 이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10 더하기 10x만큼 같아요. 이게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다가 얘를 놓아서 나지점을 올 때 용수철이랑 달랑말랑한 그 순간 돼서 얘는 위치 에너지는 이제 10x밖에 없습니다. mgh. 되겠어. 그리고 아직 탄성 에너지는 안 생겼어. 용수철 압축하기 전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그래야 10 더하기 x냐? 10이죠. 그리고 최대한 압축해서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에 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리고 꼬맹아 최대한 압축된 이 순간의 물체의 속력이 얼마야? 왜 더 이상 못 밀어? 속력이 0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압축된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얼마여야 되냐면 10 더하기 10x만
크기만큼의 탄성 위치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에 해당되는 탄성 에너지는요. 2분의 1 K 압축된 거리 X 제곱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60x 제곱은 10x 플러스 10이니까 이항하면 60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죠. 쓸데없는 공은 날리고 계산하는 게 논리적 사고인 건 알죠? 그러니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2, 3, 1, 1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수학하듯이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니까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변형된 길이의 음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양수값을 갖는 아이를 변형된 길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물렸을 때 2분의 1m 물리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최대한 압축된 길이가 0.5mA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됐지? 괜찮아요? 이 문제 되게 괜찮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중간중간 끊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탄성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다 사용한 문제를 한번 봤어.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십시오.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마찰이 있는 공간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됐죠? 네, 11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선생님이 3분 있다 설명합니다.
10번 해봐줄게. 아니 11번 해봐줄게.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마찰이 있는, 자 밑줄, 얘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마찰이 있는 AB 구간을 지나서 용수철 상수가 10인 용수철을 압축하려고 합니다. AB 구간에서 물체의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5N의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봐. 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놀아야죠, 우리는. 자, 보시면 지금 1학년은요 목표가 서울 영재죠. 2학년은 이제 세종 가고 이렇게 목표로 해서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놀면 되는데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물리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당락이 결정이 좀 돼요. 물리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못 풀고 풀고가 좀 달라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낸다 생각하셔야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쓸 수 있겠죠. 영재는 다 높은 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높고 낮은 학교가 있다는 게 참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용수철이 있고요. 여기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고 마찰이 없는 구간이 있어. 그러면 마찰이 없는 P에서 A까지 오면 됐어. 이때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가고 있는 물체의 속력이 그대로 등속도로 가. 되겠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2kg짜리가 요 입구에 올 때까지 오라고 하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 쭉 가. 마찰 없으니까 등속도로 쭉 간다. 그러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보세요. 우리 앞서서 배웠어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그 마찰이 한 일만큼 에너지를 줍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주냐면 이 구간을 지나갈 때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5N의 힘이 1m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이 한 일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해야 돼. 여기 한번 지나갈 거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5로 실제로 얘는 25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 한번 지나가면 5 줄어서 됐어? 마찰이 없는 곳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갖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나. 됐지? 그래서 얘를 밀 때는 바닥에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태로 20으로 쭉 가. 됐어? 근데 그 20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로 있다가 용수철을 압축하면 모든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탄성 에너지로 전환될 때까지 쭉 밀고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압축돼서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탄성 에너지가 20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최대한 압축한 이 거리가 얼마니?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가 얼마니? 그거요. 2분의 1 용수철 상수 K X 제곱이 20의 크기면 돼. 그러니 이거 계산하시면 X는 2m 압축됐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2m까지 압축됐다가 됐어? 네. 그랬다가 용수철이 미는 힘에 의해서 순간 멈췄다가 다시 팡 하고 밀려. 그러면 이 새끼 다시 와. 다시 와서 여기까지는 다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시 바뀌어. 그랬다가 이 새끼가 여기 또 지나가. 그러면 또 한 번 5만큼 줄어.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15로 감소해서 와. 이런 얘기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5일 때 속력은 5였는데 15가 되면 속력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5니까 V는 루트 15로 줄어.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한번 왔다가 간다고요.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정확하게 갈 때 5, 올 때 5 합쳐서 10만큼 줄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러면서 느껴요. 이런 식으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 역학적 에너지를 줄지만 그걸 뺀 나머지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가 되던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던 그 크기는 변화가 없는 상태로 그냥 전환만 되는 거야. 그래서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기억 보기 볼게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돼요.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니은 용수철을 최대한 압축된 길이가 2m입니까? 맞습니다. 용수철에서 밀려난 후 P점을 다시 지날 때 속력이 다시 5가 되니 안 돼요. 속력이 루트 15밖에 안 됩니다. 왜? 운동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과 11번이 가장 하이 레벨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11개 문제 중에.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번, 11번은 선생님이 해드렸고요.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자기네들이 해왔어야 정상인데 4페이지, 5페이지에서 104페이지, 105페이지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질문해봐. 여기 숙제 아니었어? 숙제였어, 숙제 아니었어? 숙제였어. 그럼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중에서 혹시 저 이거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질문 해야 돼. 조한, 세령, 빨리 질문. 여기 질문 없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보다 어려운 문제들인데? 괜찮아 진짜로? 넘겨볼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앞에 건 내신 문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능 계열입니다. 수능 계열. 자, 106, 107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4번.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거 안 나오면 숙제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4번 또 3번. 그래서 선생님이 3번과 4번을 풀어봐 드릴게요. 자, 3번을 보시면 그림 가나는 줄로 연결돼서 전기되어 있는 물체 AB에 전동기가 50N인 일정한 힘으로 물체를 당겼더니 바닥에 있는 물체가 2m 끌려 올라갔어. 이때 AB의 질량이 각각 2kg와 1kg에 전동기가 줄을 2m 당기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전동기는 똑같아요. 똑같이 50N의 힘으로 2m 당길 건데 거기에 물체들의 배열이 가하고 나가 달라.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그래서 물리량이 달라. 뭐냐면 여기는 A와 B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얘가 A, 얘가 B, 얘가 2kg, 1kg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이 실을 전동기가 이 방향으로 50N의 힘으로 2m 당기니까 얘네들이 다 2m 올라간 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그림이고요. 나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B만 매달려 있어. A는 마찰이 없는 곳에 얹혀져 있어. 그래놓고 전동기가 50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나래요. 그러면 보면 실제로요. 가에서 운동하는 데 쓴 알짜 힘이 얼마인가? 알짜 힘이 얼마냐?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 이걸 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보시면 전동기가 이 방향으로 50으로 당기지만 나 안 갈 거야! 난 그냥 밑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얘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얘도 받는 중력의 합이 30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위로 올라가게 작용하는 이 방향의 알짜 힘은 얼마밖에 안 되냐면 20N밖에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20N이라고 하는 힘으로 3kg를 당깁니다.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으니 이때 가속도가 3분의 20이야. 이런 느낌.
근데 여기에서 나는요 라고 하죠. 이때 나는 얘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10N이 있는데 전동기가 이쪽 방향으로 50N의 힘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이때 작용한 알자 힘은 40N입니다. 그 40N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경우의 가속도는 3분의 40으로 가보다 나의 가속도가 2배 커요. 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가속도가 A라면 얘는 올라가는 가속도가 2A가 생기네.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2배 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보기를 보죠. 그러면 기억, 가와 나에서 전동기가 한 일은 이랬어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우리의 전동기가 한 일은 전동기가 준 힘 50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2m를 곱하면 되니 전동기가 한 일은 100줄입니다. 이건 가도 나도 똑같습니다. 됐죠? 전동기가 준 힘과 전동기가 이동시킨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가와 나에서 전동기가 한 일은 같습니다. 니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니? 라는 거예요. 됐어. 자,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래요. 두 번째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오뱅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말이 있는 거 알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말. 운동량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말. 뭐였지? 아까 했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놈의 새끼들이 씨.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말은 알짜 힘이 요거 물어본 거야. 됐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도 됩니다. 구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그중 조금 간단해. 구해도 돼. 근데 운동 에너지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이야. 그러면 이때 A가 받은 알짜 힘이 얼마니? F는 MA니까 A 거 집어넣으면 A가 받은 알짜 힘이잖아. 됐죠? A의 질량은 2kg고요. 가속도가 3분의 20이라 그랬으니 A가 받은 알짜 힘은 3분의 40이야. 됐어? 그래서 가경우에는요. A가 받은 알짜 힘이 3분의 40이고 그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얘 몇 미터 올라갔어? 그 알짜 힘으로 2m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A의 알짜 힘이 한 일인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3분의 80이라는 얘기야. 가에서. 그러면 나에서는요? 나에서는요. 똑같아요. F는 MA인데 얘 A 2kg고요. 나 경우의 가속도는 가의 가속도의 2배 3분의 4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받은 알짜 힘이 3분의 80이죠. 그래서 나에서는 A가 받은 알짜 힘이 3분의 80이고 그 힘으로 2m 밀려갔으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이 3분의 160이야. 그래서 얘는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60만큼 커져야 돼. 그러니 가경우보다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2배 커요. 맞는 표현입니다. 되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 애들 너무 순진해서 그대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직접 구할 수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얘는 좀 간단해서 한번 해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요.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A의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A의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되는데 A는 맨 처음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얘가 2m 끌려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그 나중 운동 에너지가 총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잖아. 2m 올라간 후에 속력이 얼마인지 구해야죠. 그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죠. 얘 처음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2m 끌려왔을 때 속력의 제곱인 v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한 거리죠. 네. 그래서 얘 얼마? 3분의 80. 그래서 가에서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3분의 80 똑같아요. 됐어. 나에서는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나에서도 똑같이요. 2 곱하기 가속도 2배 이동거리 2. 됐어. 그래서 얘는 3분의 얼마? 160.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60으로 2배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겠어? 네. 근데 저는 이걸 추천해요. 왜? 앞으로는 이렇게 속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게 나올 거니까. 되겠어? 저반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기에서 가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가보다 나에서 2배 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귿. B를 잡아당기는 줄이 B의 한 일은 되죠? B를 잡아당기는 줄이니까 요 줄의 장력, 요 장력의 한 일은 얼마냐고요? 그래서 요 장력의 한 일이 얼마냐고요? 그죠? 그래서 B를 잡아당기는 줄이 B의 한 일은 이라고 했으니 장력이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장력의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자, 오맹아 이거 잘 봐. B는요 실제로는 어떤 힘을 받냐면 B는 장력과 중력을 받는데 이 새끼 끼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힘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장력에서 B의 중력을 빼면 그게 바로 B가 받은 알짜 힘이 된다. 기억나? 이때 B의 질량은 1이고 B의 가속도가 3분의 얼마냐면 얘 얼마냐 가속도? 여기 가속도 얼마서? 3분의 20이야? 3분의 20이요. 그래서 B가 받은 알짜 힘은 3분의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장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3분의 50이요. 그죠? 자, 그래서 가의 장력은요. 가의 장력은 3분의 얼마냐면 50입니다. 거기에다가 실이 끌고 올라간 길이가 2m니까 그래서 장력이 B에 해준 일은 3분의 100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나경우도요. 구해보시면 나경우의 장력이 얘입니다. 자, 얘도 똑같습니다. 장력과 중력 중에 장력이 더 커서 올라갔으니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그게 바로 B가 받는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B가 받는 알짜 힘이 3분의 40이니까 장력은 3분의 70이에요. 그러면 3분의 70에다가 2m를 곱하면 3분의 140이 장력이 한 일이겠죠. 그래서 B를 잡아당기는 줄이 B의 한 일은 나가 가보다 2배니 2배는 아니야. 큰 건 맞지만 그래서 들렸어.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앞으로 풀 거야.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푸실 거고 이게 익숙해져야 입시를 보러 갈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생님한테 질문한 3번 문제였습니다. 되겠습니까? 보기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각각의 보기를 다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질문하신 문제 중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를 줄에 매달아서 정지 상태에서 전동기가 F의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빗면을 따라 거리 S만큼 올라갑니다.
거리 s만큼 이동한 동안 물체의 중력,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입니다. 자, 별표. 자, 얘는 수능에서 매번 나오는 스타일이다.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익숙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이렇게 있고 요번에는 여기에 전동기가 있어서 실을 이용해서 얘를 잡아당겨서 얘가 여기다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A 위치에 있다가 A 다시 갔다. 그랬을 때 요거 끌려간 거리가 S다. 그리고 전동기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가 F다. 여기까지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점에 가만히 있던 아이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됐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게요. A점에 있다가 B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빨리 판단. 쟤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요? 얘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 말고 됐어? 다른 힘을 받습니다. 뭐요? 전동기가 당기는 힘. 됐습니까? 전동기가 주는 힘을 받잖아요.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 물체가 운동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을까요? 증가했습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B로 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그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증가하냐면 전동기가 해준 일만큼 증가하니까 전동기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F라는 힘으로 S만큼 끌고 가죠. 되겠어? 네.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F, S만큼 증가해.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기준면으로 할게. 그러면 A의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위치 에너지 0이었어.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야. 그러니까 저 위치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0이 거야. 그랬다가 얘가 B로 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FS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이 순간 역학적 에너지 FS 돼야죠. 이래.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FS만큼의 일을 받으면 얘가 여기에 올라가면서 속력도 있어. 그리고 기준면보다 이만큼 높이에 있어. 그래서 B에 있으면 B에 오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늘어나고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만큼 늘어나.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바로 Fs 값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왜? 보존력이 아닌 전동기가 준 힘을 받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할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있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FS라는 힘밖에 안 받아? 다른 힘은 없어. 전동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었는데 그거 말고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은 없어? 있어요. 자, 거기에 줄의 질량, 모든 마찰, 공기저항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야? 물체를 경사면에 이렇게 올렸을 때요. 중력에 의해서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을 무조건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사실은 자기 질량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해요. 그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얘를 끌어올릴 때 요만큼의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힘이 한 일만큼은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는 전동기가 해준 일만큼은 늘고 저 경사력이 해준 일만큼은 감소하니까 이 둘을 합한 만큼이 총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동기가 한 일이 FS가 맞니? 그건 맞죠. 전동기가 한 일이 FS인 건 맞습니다. F라는 힘으로 S만큼 끌고 왔으니까 전동기가 한 일이 FS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볼게요. 그렇다면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올라간 높이, 선생님은 H라고 했지만 저 H라는 그 문자는 불법입니다. 여기서 쓸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저 H를 여기서 준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풀기 위해서 여기서 힌트 하나 준 거 아세요? 그림 바로 윗줄에 거기 S만큼 올라갔을 때 이 순간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했습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 비해 2배 커요. 여기가 2면 여기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니까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2배를 곱한 값이 얘랑 같아야 돼요. 이 순간에 갖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잖아. 이때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했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가 2배 크다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2배로 곱한 게 위치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서 mgh의 크기가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이게 날라가고요. 얘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속력의 제곱이 GH야. 맞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속력의 제곱이 이만큼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전동기가 한 만큼이 전동기가 해준 일이 사실은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만든 건데 이 크기가 2대 1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전동기가 한 일의 3분의 2만큼이 위치 에너지, 3분의 1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된 거 맞죠? 맞아?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때 저 물체의 높이 h는요, mgh가 3분의 2 fs니까 그래서 h라는 거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3mg분의 2fs의 꼬라지야.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니은 보기에 올라간 높이는 여기 3하고 2가 빠졌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디귿보기예요. 그럼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할까? 가속도는요, 보면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힘을 알짜 힘으로 나누는지 질량으로 알짜 힘을 나누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F야? F야? 아니라 그랬죠? 자, 이쪽으로 F만큼 잡아당기는데 아래쪽으로 F 다시만큼 잡아당기기 때문에 알짜 힘은 F에서 F 다시를 빼야 알짜 힘이야. 그래서 알짜 힘이 F가 아니야. 되겠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경사력을 빼셔야
R자 힘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했었냐면 아까 이렇게 해놓고 가속도 그 속력이 이만큼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됐어?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이 얼마가 돼요?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V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루트 GH. 맞아. 자, 이만큼이 돼요.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속도는요. 요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속도 A는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처음 속도는 없었으니까 요게 가속도의 크기인데 실제로 올라간 거리가 S고요. 물체의 나중 속도 V제곱이 저기에서 준 GH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H를 써도 돼? H를 쓰면 안 되는데 H가 불보이잖아. 그럼 H를 안 쓸 수 있는 방법 요거요. 3분의 2 FS가 MGH니까 여기서 GH 뽑아내면 되죠. GH의 실제 정체는 3M분의 2FS잖아. 그러니까 GH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 그러면 가속도는 여기다가 2S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날라갑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3M분의 F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 2M분의가 아니고 3M분의 F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4번 문제 별로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만큼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됐어? 그랬을 때 자, 전동기가 잡아당긴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서요. 전동기가 한 일이 얼마냐면 FS 이게 바로 증가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야.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했으니 되겠어? 이때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FS로 표현하면 이때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3분의 2 FS만큼이 위치 에너지. 이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래서 3분의 1 FS만큼. 됐지? 그랬을 때요. 물체가 올라갔을 때 생기는 위치 에너지 MGH만큼 올라갔을 때 생기는 높이 H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H는 3mg분의 2fs. 올라갔을 때 속력 얼마입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올라갔을 때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3m분의 fs의 루트 값이야. 이게 속력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받은 일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그 일을 2대 1로 나눠 가져야 돼요. 2대 1로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3분의 2 fs,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3분의 1 fs라는 거. 그때 높이, 속력 다 계산할 수 있겠어. 되겠어? 가능하겠냐? 이씨, 어디서 보였어? 보인 거 없어? 괜찮아? 되겠어? 네, 이런 얘기 넘어가 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지금 몇 시야? 자, 꼬뱅아 108부터
109까지. 그래서 네 문제인데요. 자, 5분만 끌어드릴게요. 그죠? 10분은 보십니다. 지금이 9시 10분이야. 5분만 끌어드릴게. 5분만 잠깐만 쉬었다. 그래서 네, 연결할게요.